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요했던 것은 결국 글로벌 이슈가 굉장히 많았지만 일단 방향성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게 지금 이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어떠한 종목들, 바로 강하게 살아남은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1교시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하락장 속에서 살아남은 종목이라는 표현 굉장히 안 맞는 종목을 제가 먼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종목을 빼놓고서는 시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게 뭐냐면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았던 반도체 IT 산업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가 무엇을 했느냐? 10조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 인텔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M&A 인수합병 할 때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혹은 주가가 내려갈 때가 있는데 올라갈 때는 뭐냐면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하면서 네. 외형 성장을 키워나갈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를 할 때는요. 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항상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인수 대금이 엄청나게 크면 네. 이번 돌아오는 분기의 재무제표의 실적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가 왜 이렇게 열광했죠? 시장이 좋지 않아도 실적이 잘 나온다. 받쳐줬고.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개별주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주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믿었던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믿었던 실적이 네. 안 나오면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모가 거의 비슷한 기업을 인수하면서 10조라고 하는 엄청난 큰 금액을 썼어요.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맞아요. 왜? 왜 인텔을 인수를 했을까? 근데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를 보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가 견조해서 그쵸. 했었었잖아요. 코스피가.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심리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코스닥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자꾸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사고 싶어요. 아, 그렇죠. 근데 막 사고 싶어요. 자, 이게 바로 우등생의 네. 저력입니다. 자, 분기 실적에 대한 네. 부담감은 있어도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뉴스예요. 네. 단기적으로 10조라고 하는 금액을 쓴 게 부담은 되지만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가 하나 없어졌어요. 기존에는 이 시장에서 3, 4위를 다퉜던 경쟁사가 없어졌으면 자연스럽게 2위 안으로도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왜 더 좋냐면 1위를 해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1위는 뭐죠? 삼성전자예요. 네. 자, 반도체 전 세계 시장, 반도체 시장에서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면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부품의 가격도 사실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해지는 게 바로 단가, 제품의 부품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IT 소부장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가뜩이나 시장 조정받기 전부터 IT 소부장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빠져요. 근데 이쪽 섹터가 또 내년을 보자니 또 성장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소재, 부품, 장비주 저는 지금 사야 된다. 아, 지금 안 지금요? 사면 못 산다. 지금 라고 저가 이야기 줍줍을 드릴게요. 해야 네. 된다는 그 시기. 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마 반도체 I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의 이야기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릴 텐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캐토톱 같으세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돈을 썼으니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사가 하나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가격에 자유롭게 조금 선정할 네. 수 있다라는 이점.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는요.
이 지는 산업이 아니고요. 반도체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투자할 곳에 투자를 했지만 금액이 굉장히 컸기에 단기적인 차익 물량을 조심하면 된다. 아하. 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면서 자, SK 하이닉스 저는 언제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네. 어. 지금 사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부터 그냥 나눠서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살 때는요. 네. 지금 왕창 사서 내일 5% 10% 상승하는 거 기대하는 그런 매매가 아니에요. 아, 장기적으로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매주 그냥 한두 주씩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한 주 사고 내일은 점심값 아끼고 저녁값 아껴서 커피값도 아껴서. 커피값도 아껴서 아끼고. 또 한 주 사고 아. 이렇게 이제 적금 들듯이. 사가면서 네. 적금 들듯이 용돈 모아가듯이 사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아, 약간 쿠폰 맞아요. 모으듯이. 그쵸.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관련한 실시간 전략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럼요. 드릴 거죠. 자, 음.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지만 네. 적금식으로 붙는 거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즉 시총 상위 대형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네. 중소형 개별주들을 적금식으로 붙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투자죠. 아이고.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싶거나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노란톡 노란톡. 메신저로 오셔야 된다. 어.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1교시 주제에 맞는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 자, 저는 최근에 보면 이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우등생 김은수 학생이 저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철강 그리고 금융주가 좋은데 네. 이거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제가 네. 가장 오늘 핫하게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현 시장에서 가장 제가 빠르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고 코스피에서 이 시총 상위주, 시총 상위에서 그렇죠. 경기 민감주 내에서 금융주, 화학주들이 선박을 하는데 그렇죠. 고공권에 있는 해운주, 이미 많이 오른 화학주, 오르는 금융주까지, 보험업까지 통해서 딱 하나만 뽑아주세요. 저는 네. 일단은 철강주가 1순위. 네. 코스코도 오늘 자, 네. 좋았고.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네. 2등은 금융주인데 일단 오늘 KB금융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배당에 대한 날씨가 이야기. 쌀쌀해지면요. 왜 그러냐면 연말 연말에 배당.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아하. 사 모으는 주체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요. 또 이제 자회사 프루덴셜 생명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네.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자, 코로나19 터지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죠? 경기가 마비가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네. 라는 게 우려가 있었는데 꽤나 양호합니다. 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오. 자,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KB금융 4분기에도 역시 실적 좋을 가능성 높다. 거기에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아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아셨죠? 자, 금융주들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KB금융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엔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자, KB금융의 수급 화면입니다. 한번 잡아주세요.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장난 아니죠. 최근 우리 시장 설명하면 우리 최부학 캐스터가 항상 설명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오는 시장이라고. 그런데 이 종목 KB금융 지금 거의 5거래일 동안 몇십만 주씩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럼 KB금융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KB금융 야, 이렇게 오늘 명쾌하죠. 오늘 저 캐냈습니다. 네, 명쾌하죠. 오늘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힌트 얻으신 겁니다. 네, 우리 명쾌하죠. 정말 명쾌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신,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금융주에 이어서 이 제철, 네. 철강 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철강이 왜 경기 민감주냐면 자, 경기가 좋으면 자동차도 많이 바꿉니다. 경기가 좋으면 맞네요. 네. 건물도 많이 짓습니다. 맞아요. 원자재도 높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격이. 되면 원자재를 만드는 기업들 소재들은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철강주 대표적인 거 포스코, 현대제철 있습니다. 네. 네. 자, 현대제철과 포스코 둘 다 좋아요. 네. 그런데 두 개가 다 컨셉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모두 철강주인데 포스코는 정말로 분기 실적 힘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현대제철은요 실적도 좋지만 뭐가 지금 붙었냐면 수소 유통 산업을 현대 계열사 안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야. 테마로 붙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물어볼 게 네. 있겠죠. 제가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요. 네. 꼭 한 종목만 사야 자, 됩니다. 포스코냐? 포스코냐 아니면 현대제철이냐. 현대제철이냐? 네. 저는 저는 확실하게 좋으니까. 확실하게 분기 실적이 좋은 포스코에 네.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포스코. 저는 포스코. 왜냐하면 자 지난주 3분기 블라인드 만에 흑자 종목 전환.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그죠? 같은 계열사인데 맞아요. 자 지난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천드리고 7% 이상 네. 올랐어요. 맞아요. 자, 돗자리 깔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 드리는 네. 포스코 어. 자 이 기업 정말 지금 사야 됩니다. 오늘도 준비돼 있죠. 그렇죠. 오늘도 블라인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너무 섹터인지 기대돼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한데요. 오늘은요 네. 중국 소비재 안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중국 중국 소비재. 지금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면 네. 안 봐요. 시청자분들이 종목만 싹 알겠습니다. 가지고 나서 안 봐요. 비밀 지켜주셔야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대성 대표님의 노란톡 할 수 그렇죠. 있는 방법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 오늘도 블라인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종목 참 안 가서 답답하시죠?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요. 한밤 김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김태성 전문가님의 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은 또 어떠한 블라인드 종목, 어떠한 힌트로 어떻게 재밌게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시장에 맞게 알맞게 전략을 꼭 세워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수익률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30분 남았습니다.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는 기업은 딱 산업군 제가 오늘 2개 갖고 왔습니다. 네. 하나는 금융주를 관심 있게 보자. 어. 금융주를 보는 건 보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민감주를 보라. 그중에서 철강주를 보는 건 이유는 분기 실적에 맞는 실적 호조세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착각들을 좀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주린이라고 하죠. 네.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 오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을 오히려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10%, 15%, 20% 급등락이 큰 이 개별 테마주를 좋아하시지 KB금융이라든지 제가 포스코를 사면 이거는 제가 살 수 있나요? 오히려 반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보 투자자일수록 그리고 투자의 정석일수록 이렇게 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과 모멘텀이 눈에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률적인 부분도 좋겠지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